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드루킹 김모 씨 측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고 나머지 일부 개각은 다음 달 중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와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전국에 돌입했습니다. 해병대 상륙 기동헬기 마리논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에 대한 연결식이 해병 1사단 도솔관에서 해병대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순직 장병은 고 김정일 대령, 고 노동한 중령, 고 김진아 상사, 고 김세영 중사, 고 박재우 병장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택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장에서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9시 39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계단 창문엔 노 원내대표의 외투와 지갑 등이 발견됐고 그 안에 정의당 명함과 신분증도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유서로 비춰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 없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드루킹 김모 씨 측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불법 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어제 5당 원내대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던 노 의원은 현지에서도 자신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국회에서 현재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민 후보자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찰이 안녕과 질서의 수호자로 거듭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는 치안 책임자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성 대상 범죄 근절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폭력과 차별 철폐를 외치는 여성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폭력과 불법 등 불안 요인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후보자는 또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민주 원리에 따른 수사 구조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아직 국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안녕과 질서의 수호자로 거듭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은 드루킹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OBS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 속개되는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생중계합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고 나머지 일부 개각은 다음 달 중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주에 농림부 장관 인사만 원포인트로 발표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야권과의 협치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개각에서 야당 인사의 입각 여부가 주목됩니다. 해병대 마리논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 5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오늘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해병대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유가족과 국방부 장관, 해군 참모총장과 군 주요 지휘관, 장병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장애위원장인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은 순직 장병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애도한 뒤 더 안전하고 튼튼한 날개를 달고 5명 해병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분쟁을 해결할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도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10년 이상 끌어온 분쟁이 마침표를 찍을 전망입니다. 김아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내용과 관계없이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교정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교정위가 이르면 2달 뒤 내놓을 중재안에는 피해자와 새로운 질병 보상, 삼성전자의 사과와 피해자 지원단체인 반올림의 농성이제, 재발 방지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는 2007년 3월 공장 근로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이듬해 반올림이 출범했고 사과와 보상 예방 대책을 놓고 이견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지금이라도 빨리 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서 고통을 좀 덜어주는 것이 기업의 이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말 한 차례 조정위 중재가 무산되고 삼성이 자체 보상안을 들고 나오자 반올림은 이를 거부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반올림도 조정위에 중재안 동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10년 이상 끌어온 분쟁이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정위는 양측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10월까지 피해자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 중앙대학교가 두산그룹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중앙대의 직원들을 파견해 학교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산그룹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 중앙대가 제출한 서면 자료와 함께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2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아파트에서 지하 1층에 설치된 저수조 시설이 고장나며 전기실이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정전사고로 승강기가 멈춰 주민 4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등 178세대가 불편을 겪었으며 저녁 7시쯤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난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04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0명이 숨졌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와 40대, 70대 순이었습니다. 잇따른 화재로 정부가 리콜 조치를 검토하는 BMW 520D 승용차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오늘 오전 0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 나들목에서 일산 방면으로 주행하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운전자 49살 A씨는 대피에 다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3,7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공항 신도시 분기점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2016년식 차량에서도 불이 나는 등 올해 들어 같은 차종에서 5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콩팥병 환자를 위한 맞춤형 저염식 식단이 인기입니다. 우리 농산물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했는데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콩팥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위해 저염식 식사를 주문한 이예순 씨. 포장을 열어 식재료의 성분과 레시피를 꼼꼼히 살핀 뒤 음식을 만듭니다.
저염식을 먹고 나서부터는 남편의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만큼 자기 몸에 좋은 거를 해주니까 너무 만족하게 잘 먹고 있어요, 저희는. 콩팥병 환자를 위해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해 저염식 도시락을 주문 생산하는 벤처 창업기업입니다. 콩팥병 환자는 임상영양학상 최고 난이도의 식사요법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는 콩팥병 환자의 개인별 데이터를 분석해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식단을 제공합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올해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고 직원도 7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콩팥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을 가늠하기가 어려우셔서 식사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량으로 또 수치적으로 안전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식단을 구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식품 창업업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청년 창업 매출액 증가율은 90%로 전체 증가율 53%보다 앞섰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62% 늘어났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은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열정으로 뭉쳐져 있어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재단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벤처 창업가를 더 많이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고영규입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생활임금 만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과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 근로자 평균 임금 등을 고려해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을 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9,000원보다 11.1% 오른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9만 원이 됩니다.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세정과에 기획조사팀을 신설한 경기도 수원시가 지방세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시는 기획조사팀이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개인 사업자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은 개인 사업자 114개 비상장 법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취득세, 주민세 등 7개 분야를 특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과세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나 감사 지적 사항, 탈루 빈도가 높은 사례 등은 현장 조사를 거쳐 과세 누락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9월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오는 28일 임시 휴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 휴업은 도매시장 유통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재충전을 위해 4개 공판장의 신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오는 28일과 정기 휴업일인 29일에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없으며 30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됩니다. 학교 졸업 후 사회활동에 나선 15살에서 29살 청년이 건설, 노동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학교 졸업 중퇴 후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올 5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만 7천 명 늘어난 25만 3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의 7.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인데 그만큼 최근 청년층 일자리 사정이 나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 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인 오늘 관측일에 가장 더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29.2도로 아침부터 후텁지근했고요. 강릉은 31도까지 오르면서 관측일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열기는 한낮에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36도, 대구 37도까지 치솟으면서 뜨겁겠습니다. 오늘은 호흡기에 안 좋은 오존까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오존 농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하게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시간대 외출은 최대한 삼가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낮 기온 35도 안팎이고요. 이천과 여주는 낮 기온 36도까지 오르면서 뜨겁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평년 기온을 7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